안녕하세요. 저는 33기 노무사에 합격한 송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대학교 졸업 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취업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족분 중에 어른분께서 저에게 전문직 중에 노무사가 있는데 노무사라는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게 되어서 그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혼동차로 33기 시험에 합격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험은 22년도에 1차만 응시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2차는 경험 삼아서 올림픽 정신으로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32기, 33기 두 번의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온천반을 수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우선 지방에 본가가 있어서 본가에서 공부를 하는 걸 선호하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온라인 강의로 공부를 하여서 온천반의 방식이 더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반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강의를 배속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수험 기간은 시간의 절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을 1배속보다 더 빠르게 1.2배속 또는 김유미 노무사님께서는 딕션이 좋으시기 때문에 빠르게 듣고 싶으면 0.8배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실강보다는 온천반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온천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인사경조에서 이번에 62점 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사에서 제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우선 유미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개념을 완벽하게 외웠다는 부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미 선생님께서 2기 또는 3기에 제공해 주시는 모의고사 자료에 있는 인트로 또는 아우트로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부분을 항상 저의 해독 루틴에 넣어서 항상 같이 공부하였고, 그게 이번 시험에 1-1문, 1-2문, 또 2문, 3문 모두에 사용했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연기의 경우에는 제가 생동차일 때 한 번 수강했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1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기 때는 루틴 설명드리자면은 아침 9시부터 강의를 듣고 점심 먹기 전까지 강의를 모두 수강한 다음에 그날의 진도에 따라서 오후에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는 진도 나갔던 부분을 한번 1회독한 다음에 유미 선생님께서 외우라고 하셨던 개념 부분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유미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모의고사 범위에 맞춰서 해독 스케줄을 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매일의 진도에 따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에 강의가 저녁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일요일 날 오전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저는 올라올 때 바로 들어서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그 전주에 보았던 모의고사를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 때는 2기와 마찬가지로 매주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의 진도에 따라서 저는 공부하였고, 2기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2기 때 선생님께서 주셨던 자료에 있던 그 인트로 아우트로 부분을 단권한 책에 첨부하여서 그것을 회독하는 데 포함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저는 김유미 선생님께서 출간해주신 전자책으로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우선 단권화의 방법의 경우에는 우선 1기 때는 형광펜으로 목차와 키워드만 칠하는 방식으로 하고 2, 3기 때는 추가되는 자료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하였고요. 이때 단권화 하면서 전자책에 장점이 있다면은 글씨체가 안 예쁘신 분들은 자신의 필기로 단권하다 보면은 책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깔끔하게 타이핑으로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온천만 수강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서 칠판에 띄워주신 필기할 부분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시간을 간소화할 수 있고, 또 모의고사를 덧붙이는 경우에 책에 직접 오려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팝업하는 형식으로 정렬도 할 수 있고, 또 실물 책에는 풀칠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깔끔하게 진짜 책에 원래 있던 부분처럼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데 장점이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이 아니라 전자책으로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책의 경우에는 저는 전략 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 900페이지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때 무거운 책을 들지 않고 아이패드나 또는 갤럭시 탭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가벼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사노무관리 입문에서 성과급을 쓰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성과급에서 집단 성과급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경영창과 유형 중 하나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단거나 할 때 경영창과 유형 중 하나라고 적어두고 집단 성과급을 할 때는 반드시 경영창과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개념에 쓰는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성과급을 할 때 선생님께서 항상 칠판에 이유는 총 매출 빼기 총 비용이라는 수식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이것도 저는 답안지 쓰기 위해서 선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성 이득 배분 제도에서 럭커 플랜과 스켈론 플랜을 비교하는 문제를 33기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이때는 선생님께서 표로 주신 거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모의고사 자료에 있는 모의고사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팝업 형식으로 띄운 다음에 스켈론 플랜과 럭커 플랜의 차이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33기의 인사노무관리의 3문의 경우에는 인사평가우를 적는 것이었는데요. 이때에는 저는 인트로에는 선생님께서 항상 강요해주신 실제 X는 진수에서 오류를 더한 것이라는 이 수식을 계속 가져가는 연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문제에서는 관대화 경향만 쓰는 것이었지만 선생님께서 관대화 경향, 중심화 경향, 가역화 경향을 모두 묶어서 항상 오류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3개를 항상 가져간 연습을 해서 그대로 시험에서도 현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두 문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험에 가면은 두 문자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주시는 두 문자 자료도 있지만 자신의 두 문자도 활용해서 옆에 두 문자를 꼭 적어놓고 이것만 보고도 두 문자만 보고도 다른 개념 생각날 수 있게 루틴화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트로를 작성할 때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제한대 항리성 모형을 아우트로 붙여주었는데요. 이거는 경주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선생님께서 모의고사를 출제하시거나 또는 수업하시는 도중에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공부하였고 따라서 시험에서도 인트로 아우트로에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1기에는 9시에 캠스터디가 시작되기 때문에 9시부터 공부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저는 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서 8시에는 집 밖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8시까지 모든 공부를 맞추기 위한 스케줄을 짜놓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 3기의 경우에는 저의 행동이 좀 느리기 때문에 약간 저에게 루틴화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7시 반에는 기상통수를 해서 잠을 깨우고 그 전날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9시까지는 씻고 제가 아침에는 꼭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커피를 내려서 좌석에 착석하는 방식으로 루틴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오전에는 3시간 정도 공부한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약간의 쉬는 시간 갖고 난 뒤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쭉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저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다녀와서는 통수를 전하였는데요. 통수로 그날 공부했던 분량에 대해서 개념 또는 25점짜리 또는 50점짜리 문제를 내면서 그날에 공부했던 것을 암기의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저는 1기에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였고요. 우선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윤미 선생님께서 언급해주신 부분은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기의 경우에는 이해가 안 돼도 우선 암기하는 방법을 가져갔고요. 특히 저의 경우에는 인사평가나 그 바스나 보스가 이해 안 됐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그냥 암기하는 방식으로 그 글자를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3기의 경우에는 이해할 시간이 없고 우선 암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쓰면서 암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인사평가 또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의 경우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무조건 쓰고 글씨를 암기해서 어쨌든 답안지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전 암기할 때 우선 쓰면서 하는 방법을 가져갔는데요. 쓰면서 공부한다는 게 무조건 손만 움직이면서 기계적으로 깜지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제 입으로 말해보면서 키워드를 적는 방식으로 쓰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네, 제가 우상향으로 공부한 방법에 생각하는 점은 제가 유예 때는 그저 책에 있는 것만 외우고 답안지에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동차 때는 선생님께 주신 자료를 활용해서 모의고사에서 첨부할 부분은 가피를 책에 써놓고 그리고 회독할 때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제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모의고사 때 연습해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인트로, 아우트로 그리고 유미 선생님께서 추가로 주신 개념을 추가로 적어서 유예 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활용과 학원 수강에서는 1기에는 특별한 자료를 더 활용한다기보다는 유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강의 위주로 먼저 전 학습을 하였고요. 2기 때는 유미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자료를 나눠주시는데 그때 실제로 써본 모의고사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 문제로 모의고사의 정답을 나눠주시는데요. 이때 실제 모의고사 자료만 덧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가 훨씬 더 양질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추가 자료에서 책에 없는 부분을 책에 더 붙이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미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서브노트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유미 선생님께서 2기가 끝나면은 마스터시트라고 그 주제별로 키워드랑 개념이 정리된 것을 나눠주시거든요. 이것을 2기 방학과 그 3기 사이에 밥 먹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거나 할 때 지참하시면서 살짝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하러 갈 때 뜨는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때는 그냥 걸을 수도 있지만 유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녹음, mp3 녹음 개념을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네, 저는 온천반을 수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원에서의 모의고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캠스터디를 활용해서 시간에 맞춰서 캠스터디 원들과 함께 모의고사 작성한 연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캠스터디 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가적인 제가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 써놓은 것을 베끼거나 하는 등의 오픈북은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이것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은 충분하게 쌓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시간 배분은 우선 스톱워치를 100분이면 100분 설정해 놓은 다음에 1문이 끝나기 전에 몇 분이 지나면 안 된다. 저만의 시간을 배분해 놓고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문제를 끝내는 연습을 항상 했습니다. 최종 시험 준비 단계에서 유의할 대점은 이제 3기가 끝나고 나면은 남들은 뭐 6회독 한다, 8회독 한다 이런 카페에 글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글은 최대한 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최대한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거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슬럼프를 겪진 않았지만 공부하기 싫은 날이 항상 생겨서 그날은 오히려 집에서 공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공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이 나고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오히려 공부를 쉬고 가족과 맛있는 걸 먹거나 같이 좋은 카페를 가서 기분 전환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날이 되면은 그 전날에 대한 진도를 채우지 못했던 압박감 때문에 약간 시간에 쫓기듯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전날에 대한 진도,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해당 날의 진도도 모두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간 MBTI가 P라서 해당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서 한번 통제형이 아니신 분은 너무 힘들 때 계속 공부만 파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기분 전환하고 그 다음 날에 그 전날에 행복했던 거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수험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인스타에 들어가면은 하루에 18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의고사 보다 보면 최고 답안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내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글씨로 많은 답안을 쓰나 하는 죄책감도, 자괴감도 들긴 하는데요. 이때 그분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 생각하시고 자기가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시면은 본인을 믿고 끝까지 가신다면은 내년에 34기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